자, 김동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스윙 얘기하셔가지고요. 왜요? 이러면 또 굉장히 욕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이번 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약 올리시려고? 네. 근데 또 이번 주에 개별주들은 또 힘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네. 뭐 그 테마들. 근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늘긴 하더라고. 요즘 같은 장 되다 보니까 잡주들이 막 오르기 네. 시작한다. 잡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테마주 장세.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내세우지는 않는데 한번 내세워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세워 보세요. 의외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생긴 거는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게 생겼는데 추천하는 거 보면 다 잡주라고. 저 잡주 전문가입니다. 저. 잡주 전문가. 아니 뭐 수익만 나면야. 예. 그렇죠. 자, 네. 오늘 증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서두에 조금 쓸데없이 농담조로 시작을 했지만 어제랑 오늘 또 연거퍼서 맞으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되게 좀 띵하게 마감을 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장중에 뭐 4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막판에 희한하게 삼성전자가 뭉태기로 들어오면서 뭐 한 10포인트쯤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힘들게 좀 개별주들 낙폭이 워낙 크게 형성됐던 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호학제로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되게 묘합니다. 뭐 트럼프나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관련되는 섹터가 잠깐 움직이는 걸 호재로 볼 뿐이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여러 가지 악재도 양산하고 있는 뭐 그런 멘트들이 꽤 나왔거든요. 거기다 네. 이제 악재로 보면 당연히 뭐 앞서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만 파월이 이제 매파적 그 인하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거면 금리를 왜 내렸을까 이제 싶긴 한데 글쎄요. 트럼프한테 한 일주일 전인가 임기를 보장받아서 이제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리는 뭐 3달 연속으로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 점도표를 확 상향을 시킨 거 물론 뭐 본인의 의지는 아닐 거고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찍어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축소가 된 거 그리고 고용이라든가 뭐 인플레 이 문제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못 내린다. 근데 이제 한마디 했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한창 좋을 때는 금리가 덜 내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가 좋으니까이라는 말로 방어를 하면서 시장이 좋아할 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 우려로 해석을 주로 좀 하다 보니까 장기 그러니까 장기 상승 이후에 뭔가 엑시트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뭐 우는 애기 뺨 한 대 더 때려주는 식으로 좀 재료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뭐 당연히 새벽녘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저께 하이닉스의 보조금 이슈가 나왔는데도 사실 저는 금액만 보면은 아니 뭐 저거밖에 안 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대출 끼고서 보면 꽤 금액은 큰데요. 네. 그냥 보조금 절대 금액은 앞서서 발표했던 마이크론이나 인텔보다 훨씬 좀 적고 그 다음 순서 이제 남은 게 트럼프 전에 어떻게 됐든 확정이 될 테니까 삼성만 남았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전 솔직히 아까 종가에서 삼성이 좀 들어오길래 이번 주말에 혹시 뭐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고 저 세 번째 줄에 뉴스가 3시 한 10분쯤 뜬 뉴스예요. 그래서 뭐 막판에 이제 조율만 남았다 이런 식이라 주말이라도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좀 들어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SK 하이닉스 보조금 확정됐는데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또 우리 한국 시장의 그 고질적인 또 세론이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삼성전자도 만약에 그런 이슈로 기대감으로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면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뭐 보조금 가지고 따져보면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보조금 확정된
됐고 받았다 그래서 올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세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조금 그런데 근데 원래 사전에 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주 많은 건 아닌데 한 800만 불 더 나온 거래요 이게. 그래서 투자 금액이 다르니까. 네. 네, 투자 금액 자체의 어떤 볼륨 자체가 다르니까 금액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네,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세론보다는 난 그 호재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한 5만 원대 초반에서는 뭐 자사주로 좀 버텨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또 4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보면은 결국은 1분기라고 표현한 11월까지는 괜찮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의 2분기가 그 컨센서스보다 많이 내려서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충격을 먹었다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는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서 더 상위 등수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마이크론하고 동급으로 놓고서 이거 같이 우려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글쎄 발표되고 나서 지금 다들 뭐 떨고 있지만 의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의 또 머스크의 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우방인데도 뭐 캐나다를 거의 지금 뭐 소국 비슷하게 표현을 51번째 주가 되라고 예, 그랬다고 그렇게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난 그 얘기 듣고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 아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국가 이 상대국에 대한 이게 예의 없죠. 차원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할 수 없는 거기다가 말인데. 뭐 이게 이제 증시도 비슷한 영향 받는데 지금 프랑스랑 독일 또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강한 사람한테는 좀 친하게 지내자, 약하면 때려부시자 이제 이런 식이라서 혼란기가 있는 쪽의 나라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뭐 빠진 거를 굳이 이제 사실 미국 셧다운을 갖다 붙이는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트럼프가 제시한 부채 한도 그 늘리는 걸 가지고 협상하다가 이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오늘 밤까지 뭐가 안 되면은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내년 한 3월까지 그 임시 예산안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제동을 걸면서 이걸로 해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이게 안 되면 이제 셧다운이다 이래서 한때는 10년 안에 뭐 셧다운이 가끔 있었는데 그걸 또 빌미로 시장에 조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참 특이하면서도 어이없는 게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에 누가 가냐 예, 우리 기업인들 중에 누가 가냐 이제 이런 거 해서 8년 전에 갔던 사람들까지 이제 명단이 소환되기도 했었고요. 뭐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는 네. 17일부터 한 2박 3일 일정으로 가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일정이 더 연장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뿐만 아니라 트럼프 만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 나오면서 그 안 움직이던 이마트마저 장중에 조금 움직이는 그런 네. 상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뭐 오늘 그 뭐 네. SM 그룹도 SM 그룹은 그 7년 전에도 초대를 받아서 갔던 그룹이라 네. 그 옛날 한 7년 전 기사 찾아보니까 상장사 중에는 SM 그룹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약간 군수라든가 뭐 투자 쪽으로 해서 비상장 쪽 그룹의 대표들이 몇 명 초대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치인들 몇 명도 있지만 뭐 조금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오늘 특별히 이제 아까 사실 남선 알미늄하고 뭐 TK 케미칼 이런 거 올라가니까 이게 그 옛날 전 총리 관련주기도 했었거든요 한때는. 근데 이분이 또 다시 전면에 나오는 거야 뭐 이랬는데 사실 알고 그건 조금 보니까. 번지수가 잘못됐던 것 같고 네. SM그룹의 소속이라서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그래도 시장이 좀 스테디하게 그래도 견뎌준 쪽은 조선 업종이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시장의 버팀목이라고 하면 조선주 정도.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이나 트럼프가 함부로 못하는 유일한 업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인 CRO도 있고 뭐 함정 그 새로 건조하는 거에 이제 뭐 수주를 따낸 기업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미국의 CRO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강했습니다. 옛날 저 한진중공업인데요. 지금은 HJ중공업, 또 하나오션, 뭐 일승 같은 그런 종목들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치 관련주 쪽은 이게 참 시시각각 뭐 변하는데 어저께 그 관련된 뭐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이제 항소심 결과가 조금 이제 덜 나왔다, 네. 꺾였다 이거 플러스 국회의장께서 이제 한마디 인터뷰한 게 나는 지금은 생각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쏠려서 기존 야당 대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고요. 넷플릭스랑 한 6년 정도 컨텐츠 장기 계약을 맺은 SBS가 오늘 상한가 야, 저 치면서 무거운 SBS가 움직였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움직였고 건설기계 쪽이 이제 재건 이슈랑 조금 맞물리면서 특별히 좀 신고가 치는 종목 중에 한두 개가 눈에 띄었고요. 이번 주 중에 뭐 트럼프랑 머스크랑 탄소 포집 쪽의 정책은 계속 밀어줄 것 같아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몇 개가 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역시 조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 이런 것들 강했고요. 휴메딕스라는 종목은 이제 그 리프팅 쪽 이쪽 관련주인데 요새 아주 맹렬하게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 이래서 뭐 지금 살아있는 몇 개 섹터 중에 그나마 있는 게 요런 거 얼굴 리프팅이라든가 텐션 쪽과 관련된 그런 쪽 뭐 파마 리서치도 사실 큰 변동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예, 살아있는 쪽은 요쪽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그래도 지금 최근에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게 조선이잖아요. 네. 근데 슬슬 이제 조선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워낙에 또 쏠림도 있었고, 최근에 계속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 따라붙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올해 그 누적 이제 수주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국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어우 야 이거 수주도 못 받고 나중에 뭐 일감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또 반박하는 쪽에서는 최소 3년치 이상의 일감이 있고 고부가 가치가 되는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가 LNG 운반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따내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처럼 그냥 수주에 매몰이 돼서 저가 수주 뭐 그런 수주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차도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보면은 그 1900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IMF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IMF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간적으로 2,000원도 갔었어요. 그때 클락슨 신조선가 이런 것들은 내려갔지만 환율 때문에 조선주가 그때 대박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달러 결제로 들어오는 조선주의 어떤 뭐 그 결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 조선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위 포식자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뭐 이런 거죠. 이쪽에 가는데 이거 언젠가 무너진다. 무너지죠. 근데 얘를 견제하거나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 업종이 있느냐? 우리가 미국한테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조선이나 원전 정도를 볼모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될 판국이에요, 지금. 딴 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한마디로 개기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 배터리 어떻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 쪽은 제가 봐선 당분간 더 셀 것 같습니다. 예. 전에 그 조선의 국모, 네, 매너리스트가 겨울에 신규 수주 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지켜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 보면 신규 수주 소식은 없어요. 잘 없죠. 네. 예.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안 무너지는 거 보면은 뭐 아니 이게
우리 뭐 조선주 사실 예전에 네. 오를 때 보면은 네.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됐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원화 환율이 약세면서 그냥 조선주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지금 보면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실적이 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또 조선주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해외 증시 흐름 좀 네. 변수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미국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추가라 이게 사실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만 미국이 어느덧 사실 이번에 잘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만 다우가 11연속으로 빠졌잖아요. 이게 50년 만의 기록이라고 아, 하거든요. 그래요? 예. 1974년도 이후에 그때 10하루가 연속으로 빠진 게 최고 기록이었고 오늘 새벽 사이에 좀 빠졌으면 타이 기록이 나올 뻔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어제 밤에도 400포인트 이상 오르다가 겨우 15포인트로 끝났어요. 막판에 네. 쭉 밀려가지고 나스닥은 살짝 또 마이너스까지 나면서 끝났고 그러니까 10하루째 빠질 뻔하다가 겨우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 높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바닥을 박박길 때 열흘이라도 연속이 나오는 건지 싶지만 미국이 근 50년 동안 열흘이나 빠진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다라는 게 그만큼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추세가 좀 바뀔 것 같은 약간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파월이 한번 이렇게 평지풍파를 던진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해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여전히 좋아 이거보다는 인플레 우려로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상향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컸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도 어찌됐든 이슈는 이슈예요. 그게 뭐 최장 길어질 때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여튼 지금 그 이제까지의 주도주 상승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도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뭐 당선되고 나서 한 60% 올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쪽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좀 쌓여 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오늘 청산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결국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 트럼프의 어떤 뭐 후광 효과가 가장 컸던 유일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 460불 요 정도까지 큰 상승 나오다가 조금 꺾여서 오늘 8, 9%인가 이렇게 빠지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승세가 이제 한 풀은 꺾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과 이런 게 지금 오늘부로 해서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아마 뭐 약발은 여전히 있죠. 네. 정책적으로 이번에 요즘 트럼프가 부통령이고 머스크가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최근에 이 셧다운 이슈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먼저 한 2년 있다가 뭐 하원 의원들 여러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머스크인데 이번에 이런 트럼프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것들 거부하는 의원들 다 잘라야 돼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요. 근데 결국 그까지 이르면 물론 세계 최고의 부자 600조의 사나이 뭐 대단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가 지금 뭐 거의 아나무인격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까지 가면 결국은 사단이 나게 돼 있는 상황들은 나오게 돼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이미 불만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트럼프 일기 때 꽤 고위직을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눈에 가시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움직일 때 가장 최측근에서 아직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트럼프의 애정이 식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 애정이 얼마나 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또 괴짜기 때문에 쓸 만큼 쭉 쓴 다음에 또 버릴 그렇죠. 거다 이런 생각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도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4천억을 투자해서
무슨 몇백 배를 벌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미국장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환율이 더 뛰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1,450원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서 거기서 조금 정체 분위기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 환율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 환율이 아마 1,450원을 훌쩍 넘어서 후반대 이상으로 벌어져서 막 60원 터치 이 정도까지 가면 아마 정부에서도 또 뭐 말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관리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가 오늘 극적으로 막판에 2,400을 지키면서 끝났는데 주중에도 자주 나왔던 얘기지만 저 시장 패닉 때 증안펀드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들 제 생각에 종가로 2,400 밑으로 한 이틀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은 결국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원래 뭐 지난 10월달 그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또 다시 같이 맛보긴 했거든요.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는 차가 어떻게 승인을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이슈 있었는데 뭐 트럼프 등을 탔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데서 로보택시 출시 타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다음 주에도 살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사실 즐거운 일이 거의 없고 한데 이게 이제 많이 짜증나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같은 날이죠. 금요일 날 오후 돼서 퇴근 무렵 돼서 그렇게 중국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아, 요즘 저 싸니까 싸기도 하고 뭐 편하고. 지금 뭐 30일 무비자에다가 그렇지. 10일 또 환승까지도 되고 이렇게 환승이요? 예. 환승도 10일로 어.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2박 3일 이렇게 금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꽉 채워서 오거나 아니면 뭐 월요일 날 새벽쯤에 떨어지는 걸로 해서 오는 일정으로 많이들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그런 소비 관련된 뭐 섹터들 이런 것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매주 나와서 우리 시장이 뭐 얘기 드리는 골격은 똑같아요. 올해 한 일주일 이제 거래일수로 남았는데, 야 이게 연초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뭐 앞서서도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 칼같이 올해가 딱 끝나면 내년부터는 뭐 딱 그건 아니지만 이제 뱀의 해가 되면서 뭐가 또 상황이 확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그렇거든요. 그 2020년도 때 우리가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한번 일시적으로 꿀렁해서 빠졌다가 연말까지 보면은 그해 우리나라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1년도가 세계에서 또 꼴찌였거든요. 네. 고점에서 그 1월 달에 막 3,300 이 정도 찍고 나서 쫙 빠졌기 때문에 21년도는 또 거의 꼴찌에 가까운. 근데 뭐 상대적으로 3년 뒤에 보니까 올해가 꼴찌다? 결국 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도 약간 이게 뭐 바닥에서 바닥을 헤맨다 이런 장이 아니라 고점에서 충분히 좀 이탈이 가능한 정도 사실 포지션들이잖아요. 언제 나와도 괜찮아 이런 거니까 뭐 위쪽으로의 그 틈이 별로 없다고 하면 나와서 차라리 저렇게 바닥 가고 있는 그쪽으로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은 딱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내년 돼선 또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 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계엄과 탄핵 이슈 가지고 시장이 계속 죽을 것 같았지만 4일 연속도 반등도 나왔었고요. 이번 주에도 어제랑 오늘은 힘들었는데 그 전날은 또 계속 빠질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또 반등장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극으로 향할 때 내가 반대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 2,400 밑으로는 우리 뭐 오늘도 이제 주말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코스피 밸류가 8 이하가 되는 게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뭐 최근에 그래도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수급들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 더 빠지면 뭐 정말 저 증한펀드 들어오겠죠. 네. 뭐 10조라도 어쨌든 준비하고 들어오면 조금 안전핀 역할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오늘 좀 미국장이 조금 그 선물 옵션 동심한기 때문에 약간 꿀렁댈 것 같은데요. 월요일 아침쯤이 오히려 뭐 지금 비중 현금 관리가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좀 용기를 내보실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용기를 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흔히 말해서 시쳇말로 세삥이라고 하죠. 세삥. 세빙. 그동안 좀 안 나왔다가 나온 이슈. 그래서 탄소 포집 이슈가 조금 그 트럼프나 머스크 쪽에서 나온 것 치고는 좀 신선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고환율 유지가 될수록 더 이쪽에 대한 뭐 기대값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저 HD 현대 미포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1승 쪽에 들어오는 메이저 수급들이 여전히 좀 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바로 환율이 꺾이지 않는다고 보면 조선주가 그러니까 뭐 수익률상으로 엄청 유리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있는 게 그래도 내장고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많은 분들한테 현금 갖고 있으세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지수가 아무리 봐도 연말까지는 그냥 파장 비슷한 분위기예요. 이래서 현금 들고 있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드리지만 결코 그렇게 안 들고 있으시거든요. 뭐라도 갖고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보시면 저거 갖고 있는 게 적어도 잔고 덜 빠지는 데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TSMC 웨이 회장이 그 기조연설에서 한번 얘기한 건데 뭐 머스크 만나고 왔는데 머스크가 그랬다. 테슬라의 미래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그랬대. 이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장중에 보면 다 움직인 건 아닌데 뭐 로보티즈라든가 일부 뭐 액추레이터 관련된 그런 종목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자동차 기업들 모두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심이고 특히 뭐 테슬라가 관련된 머스크의 언급을 통해서도 결국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값, 관점들 이렇게 좀 보시면 로봇이 사실 상반기부터 해서 올해 거의 안 간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조금 또 열어주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져요. 뭐 이래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세 끼 드시다 갑자기 한 끼만 드시진 않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라면 같은 식품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 이번에 K푸드의 수출 챔피언은 누가 봐도 삼양식품의 불닭이다. 불닭. 이번 주 사실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삼양식품이에요. 50만 원대 깨졌다가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림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흑백요리사 때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심사위원이나 또 뭐 셰프 군단들이 각각의 그 업체들의 스카웃이 돼가지고 광고 모델 나오면서 효과들이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 사실 오른 종목군들 딱 보면은 뭐 삼양식품, 농심, 또 불닭 소스 만드는 S&D라는 기업도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뭐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경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비탄력적인 소비 패턴으로 보면 먹거리 쪽이 그래도 끝까지 좀 버티는 쪽이고 수출 데이터도 양호하고 또 최근에 삼양식품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라인을 설치한다고 할 정도니까 이 인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삼양식품 그리고 뭐 S&D 그리고 뭐 오리온 정도만 좀 시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외적으로 뭐 풀무원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들로도 좀 수급이 그 확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 그림에서 뭐 농심 저 투움바라는 거 혹시 드셔보셨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저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저희 식구들도 꽤 애용을 해요. 근데 그래요? 이게
난 처음 봐. 그냥 인간 지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불닭이 너무 이제 약간 좀 자극적이었다 싶으면 저거는 조금 순화된 불닭 맛 비슷한데 로제랑 불닭의 중간 정도 맛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툼바라고 하는 왜 그 유명 그 외식 레스토랑의 맛을 약간 차용해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주신 S&D나 삼양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선 위에서 정배열로다가 쭉 올라가는 건데 농심이 최근에 좀 밑으로 내려 있다가 최근에 고개를 일주일 내내 좀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뭐그 CF 효과라든가 식품의 판매 입소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주가가 좀 움직여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힘든 장이에요. 불확실하고. 네. 근데 어쨌건 지나고 보면 지금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이 다시 없는 저평가 영역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댓글이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뭐라고 제가 촌철살인의 댓글을 봤냐면 희망 고문 좀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분명 지난주 그 전주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근데 장이 좋아졌어? 뭐 몇 개 종목 빼놓고는 다 바닥을 아직도 다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하실 파고 있는데 말씀인즉슨 맞죠. 이거 아까도 저도 희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년도 막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거든요. 편하고 좋은데 지금 연말까지도 한 7, 8일장이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견딜까 이제 이런 거에 노심초사하는 분들한테는 내년이 왔으면 정말 좋겠긴 한데 이것도 며칠 밤을 주무셔야 이제 오는 시간대니까 요 시간마저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런 이제 우려가 더 크시다는 차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수없이 여러 뭐 그런 사이클 상에서 뭐 지금보다 더 안 좋을 때도 많이 겪었고 뭐 깡통이 나가지고 정말 계좌가 막 엄청나게 터지는 최근에 뭐 신용잔고는 그래도 바닥까지는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 관리 해주신 분들도 많고 뭐 현금 위주로 해서 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상황들을 많이 만든 개인 투자자님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은 하시지만 막 그 개인들이 이제 못 기다리겠어라고 해서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찐바닥을 치는데 약간 장애 요인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어려운 분들 몇 분이 또 터져 나가면 바닥이란 건 확인이 될 것이고 아마 내년 미상의 시점이지만 우리 시장이 또 불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도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그 어느 시점에 오면 분명히 두세 달 전에 우리가 이러고 있었지 이런 거 생각이 날 텐데 인간이 뭐 미래를 예상하거나 이제 갔다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시점을 알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사실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그 배터리 관련된 뭐 그 세금 관련된 보조금 이런 거 폐지도 뭐 미국의 인수위원회에서 일각에서는 폐지 자체를 권고하진 않는다 뭐 그런 시각의 그쵸. 뉴스도 어제 좀 나왔어서 보조금도 주고 폐지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뭐 묵사발 상황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너무 우려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시각의 기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의 끝을 향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한 일주일만 좀 참아보시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참아보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걸렸다. 일주일 후에 또 일주 한 달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